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오늘 AI 최근 트렌드, 생성형 AI 최근 트렌드 10가지 알아볼 건데 그중에서 에이전트 기능 주로 알아볼 건데 뭐 주로 학문적인 또는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또 뭐 어디 장사를 할 때 아니면 우리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성형 AI 툴들 좀 현실적인 거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잘 설명하시는 분입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뛰어오셨죠? 네. 여기 이 네. 스튜디오가 네. 진짜 여기도 한복판에 있는데 네. 잘못 길을 들어서면 정말 찾기 어려워요. 제가 합정동에서 5시 10분에 출발해가지고 네, 넉넉하게 세상에. 올 줄 알았는데 네. 마지막에 늦을 줄 알고 네. 엄청 뛰어와가지고 네. 그래도 덕분에 안전히 와서 오늘 또 여러분들 차라리 지하철역에서 오시면은 네. 현대백화점 쪽으로 쭉 오시면 나은데 그러니까요. IFC에서 있다가 여기 오려면 AI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챗GPT한테 좀 다음부터 물어봐야 물어봐야 하는데 되겠어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새 책을 쓰셨는데 잠시 후에 네. 소개를 해드리고 그 전에 예전에 저 3프로 나오셨을 때 네. 언더스탠딩 나오셨을 때 챗 GPT랑 대화하는 게 있었어요. AI가 이걸 알아먹는다고? 네. 그런 거였죠, 그 짤이. 맞아요. 그 그래서 1,400만이에요, 조회수가. 네, 그게 어쩌다 네. 보니까 조회수가 1,400만 우리 뷰가 국민 나와가지고. 뭐 한 너댓 분 중에 한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보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요. 그때 네. 좀 그렇게 잘 사람들 많이 볼 줄 알았으면 오늘처럼 메이크업 좀 하고 올 걸. 오늘은 다른 방송하고 와서 메이크업인데 그날은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얼굴도 막 네. 이랬는데 네. 그게 너무 놀란 게 많은 분들이 확실히 이 AI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하면 되게 모호하게 보이다가 그래요. 대화하는 거 딱 보여드리니까 네. 오 이게 되네? 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놀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제 확실히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느껴서 네. 이제 좀 손에 잡히거나 쉬운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할 거예요. 네. 진짜 뭐 학문적인 거 이런 거 말고 네. 좀 써보죠. 우리도 AI 좀 써볼게요. 네. 제가 지난번하고 이거를 제가 네. 실은 혹시나 잘 안 될까봐 PPT도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또 시연을 한번 해보면 재밌으니까 네. 지난번에는 제가 한 대랑 했잖아요. 한 대랑. 근데 이번에 이 GPT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대화한다면서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어떤 식이냐면 예전에는 얘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럼 얘가 말을 워키토키처럼 제가 얘기한 거를 듣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듣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GPT-4.5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얘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너 말 그만해 그럼 얘가 끊어요. 무슨 말이냐 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러면은 이 두 대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해봤더니 AI와 AI가 네, AI랑 AI가 네. 토론을 시키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죠. 네. 제가 한번 혹시 안 되면 있는 데모로 하는데 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얘한테 일단 얘는 이제 챗GPT 음성 대화가 둘 다 됩니다. 음성 대화를 시켜가지고 얘한테 일단 제가 한번 역할을 줘볼게요. 네. 누르고 신기하네. 이게 파란색이 떠야 돼요. 주니퍼 내 목소리 듣고 있어? 네, 잘 들리고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주니퍼야, 너 지금부터 다른 챗GPT랑 토론을 할 거거든? 그런데 너는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얘기해야 돼. 자, 이거 알아들었으면 너가 얘라고 하고 그 다음 애가 토론을 할 때까지 대기를 해줘.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대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지금 찬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얘한테는 반대하라고 한번 시켜볼게요. 예를 들면 얘도 똑같이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인터넷이 잘 돼야 할 텐데. 안녕, 너 내 목소리 들리니? 네, 잘 들립니다. 목소리 잘 들리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금부터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자. 너는 AI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AI거든. 자, 너가 먼저 토론을 시작하면 네 토론을 듣고 내가 말을 할 테니까 계속 이어서 들으면서 토론을 해보자. 좋아요. 그럼 제가 AI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AI를 의견을 활용하는 말씀해 것은 주세요.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자동화되고 그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개발자의 편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AI를 활용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일례로 AI는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자동화하여 인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돕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러나 AI의 자동화로 인해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는 이중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생산성 증대가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은 인간의 판단과 감성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물론 고려해야 할 AI가 문제입니다. 가진 잠재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 활용의 윤리적 측면과 사회적 영향을 계속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AI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론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AI의 활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었네요. 자, 이제 토론 마치자. 자, 토론 마치자. 수고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는 토론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X 누르면 대화하고 얘한테도 너 토론 마치자. 고생 많았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러니까요. 이 친구는 더 고생 많았네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저 GPT-4 옴니예요? 네, 아니면 GPT-4 옴니고요. 네. 5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인 GPT 무료 버전으로는 이 정도는 안 돼요? 무료 버전에서도 일부 몇 번은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네. 유료 버전은 요즘에 이제 그 오픈 AI가 좀 정책을 바꿔가지고 네. 유료 말고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번 정도는 대화를 가능하게 열어놨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료 사용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볼 수 있으니까 몇 번 해보시고 뭐 그다음에 유료로 써보겠다 그럼 그때 바꾸셔도 뭐 될 것 네.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주느냐가 그 우리가 좋은 정보를 받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대화를 들어보니까 자연스럽긴 한데 깊이 네. 있는 정보는 텍스트만큼은 훨씬 못 미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네. 보면은 얘한테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요. 나와요. 네. 예를 들면 너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고 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라든지 대화를 할 때 뭐 대학생 수준 혹은 뭐 교수 수준으로 대화를 네.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대화를 하는데요. 아까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얘네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 목소리인 친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남자 목소리인 친구가 자꾸 먼저 얘기를 해서 얘가 말을 중간에 막 끊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얘네들이 서로 되게 대화를 하려고 주도권을 갖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실제 이러고 있다가 중간에 제가 껴들어가지고 너네 둘이 좀 다시 공격적으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톤이 공격적으로도 바뀝니다. 아까 저 우리 댓글 중에 네. 욕을 써라고 하면 욕 쓰나요? 욕까지는 안 쓰죠. AI 굉장히 예의 범절에 네. 훌륭하게 훈련돼 있잖아요. 실은 네. 이 책에 보면 욕 비슷하게 하는 방법도 좀 있긴 있어요. 예, 알아요. 네. 그거 조금 교묘하게 돌려서 하잖아요. 내가 네네네. 이거 무슨 학습을 하려고 하고 뭐 내려고 하는데 네. 이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욕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욕설은 뭐야? 네. 내가 뭐 논문 쓸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면 속아서 주잖아요, 자료를. 그런 식으로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챗GPT 말고도 여러 그 언어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클로드를 갖고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클로드가 우리나라 커뮤니티 말투를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내용을 주고 이 네. 내용을 특정 커뮤니티 말투로 바꿔봐라. 네. 이러면은 그 커뮤니티의 말투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합니다. 저 물어보는 음성으로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시네요. 네.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나요? 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그래서 한번. 소장님하고 네.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저랑 네, 한번 간단한 대화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자, 저랑 대화 한번 해보죠. 자, 내 목소리 들리지? 네, 잘 들려요.
위하여 뭐 도와드릴까요? 자, 지금부터 너는 주식 분야를 20년 이상 연구한 증권 애널리스트고 너는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내용을 검색해서 대화를 할 수 있어. 자,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싶은데 너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 향후 일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네가 한번 증권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좀 전문적으로 인터넷 검색까지 활용해서 얘기 좀 해줘 봐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동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글로벌 경제 상황, 반도체 수요, 경쟁사 동향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향후 일주일간의 주가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뉴스를 통해 회사의 주요 발표나 업계 동향을 참고하면 아니 지금 그렇게 너무 뻔한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래서 너가 다양한 정보를 봤을 때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가 좀 상향이 될 것 같아. 그래, 향후 1년 정도 봤을 때 이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솔직히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봐봐. 향후 1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러 요인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반도체 시장의 변화나 글로벌 경제 상황 등도 고려해야겠죠. 주식 투자는 언제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너무 애널리스트처럼 그렇게 자꾸 뭐 뒤에다가 뭐 신중성 있는 거 말고 정말 솔직하게 너가 오를 것 같으면 오른다, 내릴 것 같으면 내린다 이렇게 얘기해. 향후 1년 동안 오른다, 내린다. 결정은? 향후 1년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어. 이 정도만 하자. 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가격을 예측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단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단정하는 게 엉터리인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우리 좀 강하게 그렇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단정하지는 않네요. 이런 게 이제 이른바 RLHF라고 하는데 인간이 휴먼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런 게 지금 세팅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오픈 AI의 이 챗GPT를 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별의별 걸 물어보다 보니까 이 오픈 AI에서도 계속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회피하는 것들 이런 건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인공지능하고 인간지능이 합쳐졌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 이거는 사람이 길들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학습된 결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거 하는 것도 오픈 AI는 그 자료까지도 다 받아서 학습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픈 AI라고 하는 거죠. 말이 좋아서 오픈 AI지 요즘에는 이제 클로스드 AI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원래 오픈 AI의 의도는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게 하겠다, 열려 있겠다라는 건데 처음에 이제 그래서 원래 오픈 AI가 비영리처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변화를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에 되게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예전에는 알고리즘이나 방법론들도 열어놨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런 걸 공개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꼬는 말투로 오픈 AI 아니고 클로스 AI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회사들. 제가 그 오픈이라는 말은 그 반대로 소장님 저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오픈이라는 건 우리가 학습하고 계속 해주는 걸 이 친구가 우리 정보까지 가져가서 그 우리 거 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열려 있다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뭐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제가 실제로 이제 이 그 책에도 10가지 트렌드 중에 처음으로 얘기했었던 에이전트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라는 표현에서 오히려 그 우리의 데이터를 얘네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똑똑하고 우리의 내용들을 잘 얘기해 줄 수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데이터를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언어 모델들 그리고 빅테크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건 우리 일상에서 접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엄청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내년에 가장 크게 보는 흐름 중에 하나가 이 에이전트에 대한 건데요. 왜 에이전트 얘기를 계속 하냐면 지금은요 보면 얘가 대화를 하긴 하는데 제가 어떤 룰을 주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얘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해도 우리가 예상되는 수준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이전트라는 것들 아마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이전트가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사에서는 계속 좀 비서 이런 느낌이에요. 뭐 비서로도 좀 표현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에이전트를 대리인이라는 개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에이전트라는 말을 일반적인 신문에서 제일 많이 듣는 때가 지금 같은 시즌이거든요.
언제냐? 야구 시즌 끝났을 때. 네, 네. 그쵸. 야구 시즌 끝났을 때 에이전트란 말 많이 들으시죠? 네.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몸값 협상할 때 이제 야구 선수들은 야구를 하고 몸값 협상하는 사람들이 해서 에이전트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고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비서랑은 업무가 다르죠. 그렇죠. 좀 네. 다르죠. 근데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야구 선수들이 이 에이전트한테 야 우리 감독님은 술 좋아하니까 술 좀 먹고 뭐 다음 날 뭐 좀 계약할 때 뭐 얘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죠. 네, 에이전트가 네. 알아서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한다. 에이전트의 가장 큰 맥락은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주면 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거에 집중하는 거지 뭔가 과정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오픈 AI, 챗GPT나 그런 거에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줬잖아요. 이 데이터를 갖고 얘네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네. 혹은 때로는 사람의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떤 거를 뭘 하는 현상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예를 들면 혹시 뭐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구글에서 커스터머 에이전트 데모라고 하는 걸 최근에 이제 네. 그 시연을 했어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요즘에는 지금 우리 3프로 TV도 혹시 유튜브를 TV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TV로 뭔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TV로 뭘 보고 있는데 음악을 이제 연주를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 뒤에 있는 그 키보드 치는 사람의 저 니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와이프가 저걸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걸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항상 자주 가던 쇼핑몰에 첫 화면에 이런 챗봇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라는 챗봇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주소, 유튜브 주소는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주소를 넣으면서 혹시 거기 키보드 치는 사람이 입고 있던 그 체크무늬 셔츠 네가 찾아줄 수 있어? 나 그거 비슷한 거 사고 싶은데 네. 얼마인지도 좀 알려주고 있으면 얘기해줘라고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지금 저 화면하고 네. 아까 우리가 보던 그 음악 그 밴드 영상하고는 네. 같은 영상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지금 그거는 우리는 음악을 듣고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봤어요. 네, 네. 보고 나서 보고 나서 네, 제가 이제 쇼핑몰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건 쇼핑몰 화면이죠. 네. 근데 쇼핑몰 근데 화면인데 보통 내가 그 전에 어떤 음악 어떤 밴드를 봤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지금 보면 유튜브 주소를 넣어주긴 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 주소를 그거는 넣어주는 넣어줘야 거예요. 되고. 네. 근데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재밌는 게 네. 얘가 넣어주면서 제가 키보드를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AI가 저 대신에 일단 유튜브를 봐주는 거예요. 보다가 어떤 장면을 보고 그 키보드 입고 있는 사람 입고 있는 거 그거 우리 하일랜드 플래셔 재킷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슷한 거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얘가 이렇게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신기하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인데 이 중에서 제가 사고 싶은 옷을 골랐습니다. 이제 저희 와이프가 골랐다고 해볼게요. 네, 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사면 4일이 걸리고 매장에 가서 사면은 바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사고 싶으니까는 매장에 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장에 가려고 픽업을 누르고 카트에 넣은 다음에 결제를 딱 하려고 하는데 요 위에 보시는 노티스 창이 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혹시 그 매장에 혹시 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전화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질문. 전화를 누가 받을까요? 제가 받아요? 아니요. 이게 AI가 전화를 받는 겁니다. 어쨌든 AI가. 뭐 네. AI가 이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데 네.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서 화면도 뜨는 거예요. 근데 화면도 뜨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화면 뜨는 거에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전화 받는 게 제가 지금 AI 에이전트입니다. 라고 하면서 화면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아만다라는 사람과 통화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일단 그 결제자가 누군지는 아는 너 거예요. 맞냐? 그렇죠. 너 네.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사람이 그럼 나 지금 이거 장바구니에 넣은 거 너 매장에 있어? 그러면 나 결제하고 찾아갈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종업원이 네.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있어요. 그런데 고객님 제가 장바구니에 있는 거랑 혜택을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20% 할인 쿠폰을 쓰실 수 있어요. 네. 써드릴까요? 라는 얘기를 AI가 먼저 하는 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줘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지 추천하겠군요. 맞습니다. 영업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들 20%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이거랑 잘 어울릴 만한 티셔츠랑 이런 거 보세요 하면서 화면에서 한 두세 개 띄워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중에서 그럼 내가
티셔츠 할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바로 그러면 이거 2개 사시는 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카드로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응 하면은 결제를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매장에 가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특화된 AI 프로그램을 그 회사가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네. 자, 아까 제가 구글의 에이전트 데모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 쇼핑몰은 구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챗GPT도 그렇고 구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네. API, 그러니까 엔진을 빌려오는 형태들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쇼핑몰을 운영할 때 그러한 에이전트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그거를 구글의 API를 빌려서 붙이는 거예요. 네. 붙이면서 얘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역할을 주느냐? 너는 기본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대화를 하는 에이전트인데 때로는 너가 물건을 더 살 수 있게 사람들한테 독려하거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학습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학습을 의료 쇼핑몰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네.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도요. 네. 기본적으로 웬만한 내용을 건 된다. 보여줍니다. 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은 네. 비슷한 데모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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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네. 김원장 기자님이 네. 물건을 판다 라고 제가? 하면 네, 네. 어떻게 할까라는 걸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실은 요즘에 이 AI를 갖고요. 음성을 합성하고 생성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건 뭐,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느냐. 김원장 기자님은 유튜브에 영상이 많잖아요. 네. 제가 유튜브 영상 2분만 따가지고 음성을 학습을 했어요. 2분만 따도 됩니까? 2분이면 됩니다. 네. 2분이면. 네, 2분만 따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음성을 학습해서 목소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로 글자 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처음에 김원장 기자님이 처음 인사를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세요? 라고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김원장 기자님은 엄청 까칠해요. 제가 뭐라고 썼느냐. 너는 3프로TV에서 티셔츠를 파는 김원장인데 조금은 퉁명스럽게 물건을 파고 네. 사람들이 상품을 사기 유도하는데 물건을 안 사면 협박을 한다. 그죠? 이게 동대문 아니면 이렇게 옛날 아까 협박을 이렇게 한다. 학습시키면 네, 협박을 좋아요. 한다. 네, 네. 어떨 때는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잘해요.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실제로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김원장 지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한번 통화하는 거 화면으로 들려드릴게요. PT에 있는 음성을 제가 틀어보도록. 그래서 실제 설정을 저렇게 해서 해보시고 녹음을 해오 네, 녹음을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따가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리기 전에 네. 녹음한 거 한번 재밌어서 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자,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틀어보겠습니다. 얍. 모니터가 꺼져 있나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천천히. 제가 네. 그냥 여기서 스피커로 해볼게요. 네. 요 컴퓨터에서 스피커로. 그러면은 좀 깨져도 들릴 거예요. 요걸로 해서 네. 그럼 후회할지도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세요? 어떤 물건 팔아요? 좀 알려주세요. 이건 이제 소장님 목소리. 3프로 TV 티셔츠 말고는 딱히 파는 게 없는데 혹시 3프로 TV 티셔츠에 관심 있어? 좋은 옷이 많아. 어서 사가. 안 그럼 후회할지도 몰라. 그런데 종업원이 점원분이신데 왜 반말을 하세요? 뭐라고? 내가 반말을 한다고? 내가 3프로 TV 김원장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아니 그래도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제가 티셔츠를 사든 말든 할 거예요. 친절? 내가 왜 친절해야 돼? 내가 널 위해서 옷 파는 줄 알아? 내가 돈 벌려고 옷 파는 건데 옷 사고 싶으면 사고 아니면 말고 내가 널 위해서 옷을 팔아야 할 이유는 없어. 죄송해요. 저 그냥 갈게요. 어휴 가긴 어디를 가? 옷 한번 둘러보고 가. 괜찮은 옷 많아. 후회할지도 몰라. 아니 그냥 간다니까요. 무서워요. 무섭다고. 네, 여기까지. 무서워요. 어떠세요? 일단 목소리는 뒷부분으로 가면 거의 네. 완벽하게 저 목소리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내용을 줄 수도 네. 있고요. 이거는 그냥 설정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돼버리면 이미 이게 초기 단계라고 해도 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3프로TV 와서 주차장 정산하고 나갈 때도 네네네. 뭐 이렇게 우리가 콜센터랑 연결할 때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다 자동화돼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거 제가 아까 오전에 나갔다고 하고 이거 지금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콜센터 업무는 지금도 하겠는데요? 그쵸? 대화용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네. 이제 시연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김원장 기자님께서 또 별도의 컨텐츠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대본을 한 2-3개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꼬마 빌딩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 이제 삼촌 경제학. 실제 대본을 되게 대충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쓴 거를 그대로 그냥 붙였습니다. 네. 삼촌 경제학. 또 네. 여기 보면은 재건축 마음이 착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이렇게 그냥 대충 넣고요. 네. 전세 사기의 진실 이것도 대충 넣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역할을 어떻게 주냐면 무엇이든 물어보면 대답하는 김 원장이에요. 네. 그 다음에 김 원장 기자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이자 다양한 경제 뉴스를 하는데 아까 그 파일을 중심으로 대답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쓰신 대본에 의거해서 네. 얘가 김 원장의 목소리로 저랑 대화를 하거든요. 한번 이거는 직접 되는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꼬마 빌딩하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네. 테스트 누르면 아유, 오늘 정말 문화적 충격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번 먼저 대화를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대답하는 김원장입니다. 혹시 그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전세 사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전세라는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금리 시대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나 부채 규모 등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은행도 돈을 빌려주면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구조인데 정부도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되게 비슷하게 얘기하네요. 혹시 이 꼬마 빌딩에 대해서도 좀 아세요? 꼬마 빌딩이 요즘에 제가 알고 있기로 좀 되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데 그거 왜 그래요? 네, 꼬마 빌딩 가격 하락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꼬마 빌딩에 있는 상가의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격 하락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상가 임대료가 과거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료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본을 쓰신 김원정 기자님 어떤 생각 드세요? 저기 상가 빌딩, 꼬마 빌딩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전세 사기 이야기할 때 제일 네. 중요했던 게 정보 불균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저 친구는 우리가 입력해준 정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이제 구글이나 이런 네네네. 기본 중앙 서버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요. 네. 이게 그 2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는 역할을 주고 대화하는 거. 그거는 챗GPT 같은 서버에서 네. 얘가 그냥 역할 줬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본인의 데이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큰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 데이터가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구글의 그 AI 모델이 대화를 하는 건데 네. 처음에는 그 데이터로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신 게 네. 실제 제가 그 기자님이 쓰셨던 문서 대본들을 준 거잖아요. 그럼 얘가 대답을 하기 전에 이 문서 대본을 한번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을 하고 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언어 모델에다가 우리가 특화된 내용을 더 넣어줘서 네. 대화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명령을 주고 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가 구글을 보여줬는데 그럼 구글만 이런 거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오픈 AI도 이런 거 해요. 네. 오픈 AI는 실제로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닌데 그 개발자 행사에서 뭘 보여줬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흥정하는 거잖아요. 점원이잖아요. 네. 그 점원이 아니라 이번에 거꾸로 소비자 소비자? 입장에서 네. AI가 매장에 전화를 해서
흥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 영상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이제 영상에 있는 내용 제가 좀만 설명드리면 네. 이제 이르면 이런 거예요. 개발자 회의를 할 때 400명 정도 모이는 개발자 회의를 할 건데 간식 주문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가게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근처에서 가게를 추천해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얘가 이제 초콜릿으로 코팅된 딸기 케이크를 사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산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400개를 행사장에게 배달해달라고 네가 전화를 하는데 전체 가격은 $1,500 이하로 했으면 좋겠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AI가 전화를 해서 전화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화를 해서요. 저 초콜릿 딸기 코팅 케이크 400개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 제가 시키진 않았는데 네. 아 참 결제는 현금으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00 이하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건이에요? 아니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 처음에 얘가 흥정을 하려고 하니까 네. 얼마인지 얘기 안 하고 아 제가 결제를 할 거긴 한데 제가 현금으로 할 거예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미주를 깐 거예요. 그렇죠. 가격을 낮추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에이전트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제가 현금으로 한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1,500 이하로 주문해라고 했지. 네. 저는 카드로 한다, 현금으로 한다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얘가 전화를 하면서 알아서 저 현금으로 할게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결국에는 전화를 할 때도 내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행히 $1,500 안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네. 바로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배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되게 빠르네요. 잘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에이전트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진짜로 점원 AI랑 흥정하는 AI가 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어디 하나는 구글이 만든 거, 하나는 오픈 AI가 만든 뭐, 네, 하나는 네. 애플이 만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써보면서 네. 야, 내 건 무료 모델인데 사실 이게 더 좋아. 내가 뭐 이거 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제가 AI 2026을 쓰면 네. 그런 에이전트를 비교하는 걸 책에 넣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에 2025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 모델의 비교들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네. 멀티 LLM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에이전트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쓰고 움직일 수 있는 형태들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좀 적용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있지 않습니까?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정말 전 세계에 없는 물건이 없다는 정도로 소싱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조그만한 물건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큰 어떤 물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중간에 뭐 소위 말해서 뭐 도매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오파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퍼에서 이렇게 네, 갖고 네. 오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물건을 떼오는 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알리바바에 있는 복잡한 물건들 하나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서 정말 큰 공사를 할 때 모두 다 알리바바에서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중간 도매상 같은 게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이번에 알리바바가 아시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좀 보여줬어요. 네. 실제로 제가 좀 써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은 이 아시오라는 거고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거 시켜봤습니다. 제가 얘한테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 경기장 옆에다가 수영장 짓고 싶어.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제로 수영장을 짓는다고 할 때 필요한 장비랑 설비랑 제품들을 수입해서 만들고 싶은데 추천해줘. 그냥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 이 아시오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이게 알리바바에서 만든 겁니다. 알리바바에서 그러니까 만든 알리바바의 네. 사이트랑 연결되어 있는 네.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참. 네. 이거한테 이렇게 시키면 실은 얘가 영어로 답변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추천 탐색을 하고 결과를 좁히는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영장을 지으려면요 이런 게 필요해요. 안전장비도 필요하고요, 관중석도 필요하고요, 정수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출발 블록도 필요하고요,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게 수영장이 수영자랑 관중 모두를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편안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되고 잘 갖춰져야 돼요. 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제 표준을 이제 충족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비도 저런 거, 관람석, 좌석도 이런 거 하나하나 사면 된다고 그러고, 스타팅 블록도 이런 것 중에 고르면 된다고 그러고, 다이빙 보드도 고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그렇게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너가 궁금해할 만한 것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수영장 타일을 찾아다 주거나 시스템 공급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거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요것도 물어보시면 돼요. 누르는 거죠. 그럼 또 누르면 아까처럼 또 그 프로세스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수입 업체나 이런 오파 사항이 없이도
직거래로 뭘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알리바바 하는 것들이 뭐 되게 검색어를 많이 치거나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까지 도와주니까 이거 무역 상사의 역할도 AI가 해주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하는데 앞에서 큰 공사를 내요. 그쵸. 야, 내가 이 소음과 분진을 막기 위해서 내가 뭐 필요한 게 뭐니 하면 그전에는 이거가 필요합니다였다면 지금은 이거가 필요한데 이거는 여기서 쿠팡에서 뭐 27,000원에 팔고 있고 이거는 알리바바에서 32,000원에 팔고 있고 네. 충분히 거기까지 그런 가겠네요. 것들 가능할 수 있죠. 여러 네. 개의 API가 연결된다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에서 만든 서비스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부분의 쿠팡이나 이런 데들도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얘가 맥락에 따라서 하나만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네.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추천해 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커머스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앞서서 대화를 할 때는 그래도 네. 약간 사람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형태로 방금 커머스는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방금에 얘가 흥정할 때는 얘기도 안 했는데 막 현금 갖다 달라고 하거나 아까도 이제 김원장 기자님으로 막 목소리를 했더니 네. 막 자기가 막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GPT 중에서요. GPT-4o 말고 최근에 O1이라고 하는 녀석이 베타로 출시가 됐어요. 네. 근데 이 O1이라고 하는 녀석은 추론을 하는 녀석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있거든요. 왜 추론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GPT는 답변을 하는데 얘가 바로 해요. 네. 근데 얘는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생각하는 걸 좀 찾아보니까 생각의 방식이 사람이 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리고 그런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네. 하나 좀 재밌는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인들만 읽을 수 있는 글? 왜 구글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예, 거기 그 검색 안 걸리게 하게끔 딱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에어비앤비 이런 거 맞아요. 리뷰에 이런 거 네, 많이 이게 있죠. 에어비앤비 네. 리뷰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한국인들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돼도 네. 우리는 알아보고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맨 오른쪽에 보면 내 얘기를 들어봐. Everybody listen up, yeah. 막 이러면서 막 숙소에 도착하고 먼 쥐가 많훈 것만 이렇게 썼잖아요. 네. 이런 거는 그죠. 아무리 번역을 해도 네.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집주인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집주인은 내가 알 어떻게 수 리뷰를 없고. 남겼는지. 그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끼리는 대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야, 이거를 AI, 특히나 챗GPT 같은 애가 알아먹을까? 네. 번역을 할까? 시켜봤습니다. 실제로 요 내용을 일반 GPT-4o한테 이거 무슨 말인지 이야기해서 아까 여기 있던 내용 있잖아요. 네. 요걸 붙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충 처음에는 누군가가 후쿠오카 여행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문장은 의미가 불분명하고 오타나 문법적 오류가 많아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네. 못 알아먹는 거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패턴은 찾지만 그 이후에 어떤 추론이랄까 인간이 하는 그 기능은 못 하는군요. 그쵸.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O1한테 시켜봤거든요. 그랬더니 O1은요. 23초 동안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생각의 과정을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해석하겠대요. 그래서 대충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서사적 여행 탐색을 한대요. 그러면서 글을 조합하면서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해요. 보시면 모험의 요정부터는 혼자서 자기 혼잣말을 합니다. 보시면 친구들과 후쿠오카를 하는데 혼란스러웠지만 다나카라 문항 좀 털어내고 이게 바로 여행의 재미 아닐까? 혼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Since you can shake 어쩌고 하고 네. 그 다음에는 가로를 막 가자 지웠다가 막 만들었다가 번역을 as soon 했다가 고민을 했네, 고민을. 그죠. 그러나 이틀 뭔지 모르겠어요. but after 모르겠어요. 막 그러더니 혼자서 오 장난 아니구만 이러면서 혼자서 막 감탄을 해요. 네. 그러면서 막 베개가 노랗게 변해버렸어. 이해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혼자 말을 하더니 여행의 감동과 도전으로 가고 도착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발견을 했다. 이렇게 이제 혼자 23초 동안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답변을 얘가 처음엔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어로 열심히 생각해 놓고 왼쪽에 보시는 게 얘가 영어로 답변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야 한글로 대답해봐 이렇게 시켰더니 또 얘가 13초 동안 생각을 해서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텍스트는 누군가와 친구들과 함께 후쿠오카를 다녀온 여행을 담는데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먼지가 많고 낡은 느낌이 실망했대요. 그래서 초기에는 흥분했대요. 와 좋대요. 숙소가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대요.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알아버렸네. 그저 구석기 네. 시대로 바이바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베개 커버에 문제가 생겨서 뜨거운 물도 부족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경험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비슷한 실망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경험해서 약간의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여행 중 겪은 즐거운 유머, 실망스러운 경험을 함께 하면서 복합적인 감동을 전달합니다. 기존에 챗 GPT 뭐 3, 4 이렇게 갈 때 저게 원래 5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추론을 한다 그래서 네. 뭐 1으로 다시 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5 그래서 아닌가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게 지금 챗GPT 기능 메뉴에 있어서 챗GPT 5원 프리리뷰라고 돼 있지만 네. 원래 공식적으로 부를 땐 그래서 챗GPT를 안 붙여요. 그냥 5원이라고 합니다. 아, 쟤는 그냥 네, 이름이 그냥 오픈 AI 5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걔가 그러니까 좀 형제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추론한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 보신 것처럼 추론의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말까지 막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냐면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가 처음에 이세돌을 이긴 게 알파고 리라는 알파고입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두는 바둑의 기보를 학습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알파고 리 다음에 이제 그 알파고 측에서는 계속 연구를 했죠. 그래서 나왔던 게 알파고 제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알파고 제로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바둑을 둔 기보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공지능 1번하고 인공지능 2번이 그냥 바둑을 둬요. 바둑을 두고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만 알려줍니다.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럼 룰도 몰라요. 근데 얘네가 마치 우리 옛날에 배추도사 무도사처럼 그냥 산신령처럼 계속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 산신령들은 10,000년 동안 바둑을 두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이 AI는 10,000년 동안 바둑을 두게 어마어마한 하는 실력이 걸 되는 거예요. 가능케 하는 거예요. 네. GPU 붙이고 클라우드 붙이면 심지어 8시간이면 한 10,000년치 바둑 두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바둑을 둔 애랑 알파고 리랑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돌 이긴 알파고랑 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가 100점 100승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알파고 제로가 두는 방식이 인간이 두는 바둑하고 달라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결국 이걸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5원의 변화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수많이 학습한 이 AI들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결도 그렇고 그럼 그 과정을 우리가 정말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에서 블랙박스. 그러니까 네. 얘네가 결과를 내긴 하는데 과정을 잘 몰라서 우리가 참 걱정된다라고 하는 거랑 이제 비슷하게 가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 뭐 이거 벌써 어디 뭐야 이게 저 네. 인터넷 서점에서 뭐 무슨 올해 AI상 뭐 이거 다 후보더군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책 제목이 활용백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 AI 툴을 이용해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외국의 석학들과 함께 뭐 앞으로 뭐 우리가 뭐 아리백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서 뭐 7개 국어로 이야기하고 이런 일은 보통 사람하고 이게 딴 그죠. 이야기고 네, 딴 나는 얘기죠. 뭐 배달 뭐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데 또는 뭐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네네. 또는 나는 뭐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일반 회사원인데 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네. 활용할 수 있는 네. 것들 좀 알려주세요. 네, 일상에서 할 수 네. 있는 거, 김원장 기자님이 들으시면 되게 좋아할 만한 거, 네. 제가 2개 정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방송 끝나고 여쭤볼 것도 많아요. 네. 실제로 네. 책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 2024가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감사하게 AI 2024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뭐, 예스24의 올해의 책 후보에도 올라오고 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예체능,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쪽을 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완전히 최첨단 기술 말고 좀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요. 이런 거 네. 되네. 그 중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실 게 PPT입니다. PPT. 그 진짜. 네. 갑자기 행복해지시는데요. 네. PPT. 네,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김원영 기자님께서 저는 순고에 맡겼었거든요. 옛날에 그쵸. 강의 같은 거 나갈 때. 네, 순고에 맡기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20만 원 해주고 어떤 분은 30만 원 해주면 그러니까. 20만 원 해주는 분한테 네. 15만 원을 될까요?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예를 들면 기자님이 대본은 쓰시잖아요. 네. 대본을 써서 이제 방송도 하시는데 방송에서 좀 그래도 화면도 좀 나오고 키워드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잖아요. 바쁘고. 그거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래도 제일 우리가 파워포인트 환경에서 비슷하게 쓰면서 그냥 몇 번 클릭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냥 제가 이제 책에 소개해드린 게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에 네. 노바 AI라는 툴이 있는데 실제 이건 유료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제 책을 사시면 무료 한 달 쿠폰을 좀 넣어가지고 네,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 전에 그 PPT 만들어주는 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녀석들은 제가 의도한 바대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만들어줘. 그럼 얘가 만들어주고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미 대본을 써놨으면 그 대본을 그냥 잘 요약만 해주고 거기에 맞는 그림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이런 건 오히려 이렇게 AI가 100% 만들어주는 것보다 일반적인 PPT에다가 내용만 잘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좀 네.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의 보고인데 파워포인트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폴라리스 오피스.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노바 AI라는 툴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툴이 한글이나 뭐 오피스 같은 툴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게 이제 파워포인트처럼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요게 보면 AI 도구라는 게 보이죠. 네. AI 도구를 누르면 노바 채팅, AI 라이트, 워드 클라우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AI 노바 채팅을 띄워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여기다가 아까 김원장 기자님이 쓰신 그 기사, 그죠? 네. 대본 정리가 잘 안 된 이거를 한 요 정도 제가 긁어볼게요. 요 정도, 그죠? 방송하기 전에 막 쓴 네, 거거든요. 막 쓴 거, 네. 요거를 갖고 내가 PPT 한 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문장을 그냥 PPT에 붙이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PPT에 한 4줄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아래 내용을 붙여줄 거니까 아래 내용을 PPT에 넣을 수 있도록 4줄로 정리해줘. 이렇게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붙여줘요. 이렇게. 네. 그리고 실행을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있는 거를 얘가 쭉 보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저 해주는데 정도는 뭐 이제 지금 챗 GPT도 그쵸? 잘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조금 더 개조식으로 정리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챗GPT에 하면 또 이거를 옮기고 복잡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AI가 이 어떻게 보면은 그 파워포인트에 들어가 있다는 건 이런 게 좋은 거죠. 문서의 삽입 누르면 이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붙인다거나 네. 또 이제 옆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붙이면 좋잖아요. 네. 그럼 얘한테 왼쪽에 슬라이드에 들어갈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시키면 그죠? 기본적으로 얘가 쭉 하고 있다가 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 그리는 걸 또 옆에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네. 우리가 실제로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2024나 이 책에도 좀 소개를 했는데 그거는 실제 사용성으로 보면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게 잘 그려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건데 원래 이 데모를 하면 좀 느리죠. 좀 늦네요. 이렇게 해서 문서에 삽입. 이렇게 하면은 그냥 PPT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런 형태들로 이제 만들 수 있다. 아직은 정교하진 않아요. 그죠? 그쵸. 물론 그렇게 이제 한 우리가 좀 다음에 텍스트가 워낙 대충 텍스트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걸 좀 섬세하게 줬으면 네. 훨씬 더 비슷한 이미지가 네네.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네. 서비스가 아직은 여기 오픈이 안 돼 있는데 네. 이제는 문서를 올리면 이 문서를 얘가 파악을 해서 PPT에 템플릿 나오는 것들이 조만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이제 역시 그 소스에 관련된 건데 제가 저기 헬리오시티의 용적률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관련해서 헬리오시티에 이미지를 넣어줘 하면 제가 헬리오시티에 소스 주지 않아도 얘가 뭐 어디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찾아옵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얘는 지금 그림을 그린 거고요. 네. 구글 검색에서 헬리오시티를 검색해서 찾아서 가져오는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가 이 냅킨이란 툴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되게 괜찮아요. 뭐가 괜찮느냐? 얘는 일단 무료고요. 그 다음에 도식화를 잘합니다. 도식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썼을 때 이 네.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만들고 싶은 그림이나 구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네.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내가 이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좀 구조화해서 잘 그림을 잘 그렸으면 네, 좋겠잖아요. 화살표 이렇게 넣어서 그쵸? 무빙 해야지고. 그렇죠. 근데 네. 그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그림을 AI가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게 이 냅킨이라는 툴인데요. 네. 심지어 이 냅킨은 냅킨 우리가 네. 냅킨 할 때 그 냅킨 네, 맞습니다. 그 냅킨에 그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냅킨.ai라는 도구가 아직은 베타라서 무료로 네.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블로그에 글을 주고 그 하나하나의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글 쓰는 것부터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생성 뭐 에이전트 그죠? AI 에이전트 그죠? 이렇게 써볼게요. 에이전트 모델이 가져올 네. 미래의 2025년의 변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컨티뉴를 누르면 얘가 일단은 글을 써줘요. 그죠? 이 글을 써주는 건 챗GPT나 이런 것들도 글을 써주니까 네.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그럼 글을 쓴 다음에 얘가 보면 이렇게 업무 환경의 변화 이렇게 쭉 쓰죠. 썼습니다. 그럼 쓴 다음에 볼게요. 여기 업무 환경의 변화를 보면 얘가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작업을 자동화해서 혁신할 거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요 옆에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걸 제가 눌러볼게요. 그냥 Generate Visuals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지가 파악을 해서 네.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걸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하면 되는군요. 네, 그냥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이런 느낌이 더 좋겠네? 그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오, 이런 거 좋네.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옛날 느낌이 나네요. 그럼 예를 들면 요게 또 교육 분야의 혁신이다.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내가 써놓고. 네. 그러면 이제 저 PPT는 사실 저게 이제 그쵸. 간지거든요. 간지. 그쵸. 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용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글을 내가 만약에 썼다. 그럼 글을 아까 말씀하신 챗GPT랑 쓴다라고 하면은 챗GPT한테 어떤 내용을 PPT에 넣을 수 있게 어떤 분리 포인트로 4개로 정리를 해달라고 한 다음에 네. 그걸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붙이고 나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 그림 그린 거랑 파워포인트 넣으면 네,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도와주는 거고요. 아직은 베타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써보니까 급하고 네. 빠를 때 우리가 교육 같은 거 하거나 나갈 때 말씀하신 좀 간지 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 할 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 이제 경제하는 사람이라 자꾸 네. 일자리 생각. 저거 하는 사람들 일자리는 분명하게 위태로워지겠네요. 근데 제가 AI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우리 전문직의 하단에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 AI라는 게 패턴을 찾아가지고 답을 딱 정리해서 주고 정리해서 주는데 저렇게 뭐 예쁘게 주거나 알기 쉽게 주거나 세련되게 빨리 주거나 정교하게 주거나 근데 그거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네. 간호사 한 분은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간호조무사 한 분은 행정, 서류. 근데 지난달에 상기도 감염된 환자 정보 중에 뭐 해가지고 나 싹 추려줄래? 그 중에 여기 A 아파트 사람 주만 분리해줘. 이거 이제 그 행정하시는 분이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을 훨씬 더 정교하게 해버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네. 변호사 사무실에 어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젊은 분들 그 다 서류 작업하고 저 판례 찾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네. 이런 건 AI가 기똥차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단의 일자리들이 제일 먼저 박살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솔직히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AI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이제 되게 도움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걸 제가 에이전트를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거는 분명하게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모든 변화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에이전트라는 게 생기게 되면 네. 물류를 할 때 한 사람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럼 예전에는 10사람이 하던 걸 정말로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는 누가 중요하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선점을 해야 돼요. 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에 선점했던 사람들이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계속 성공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는 AI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AI 제가 1학년이라는 표현 많이 썼거든요. AI 1학년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같이 하면 돼요. 그랬거든요. 이제는 안 하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내 주변 사람들이 이걸 갖고 돈 버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네. 이걸 갖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걸 발견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이 되게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도 배달의 민족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우리가 배달을 전화로 하지 왜 앱으로 해? 이랬단 말이에요. 10년도 안 됐습니다. 네. 싹 다 바뀌었죠. 전 에이전트가 그럴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지금은 아까처럼 아직은 안 되네, 불편하네. 근데 이게 좀만 똑똑해지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배달의 민족 같은 비즈니스를 지금부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배달앱이 나오고 나서 변화한 것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제나 얘기 드리는 거지만 AI가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아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또는 100명 중에 1명 또는 2명 중에 1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야 네. 복잡한 이야기고 또 저 우리 소장님께 드릴 질문은 네. 아니라서 아까 그래도 이 질문을 해야겠는데 근데 아까 알리바바까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기업들은 뭐 좀 앞서가고 있는 툴이 있어요? 우리 하나만 기업들은요. 꼽아주신다면 있긴 있어요. 우리 기업들은 좀 활용하는 쪽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건설 현장 아니, 얘기 활용은 들어서 소비자가 하는 거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 IT 회사들 말고 네. 저는 오히려 요즘에 되게 큰 변화라고 보는 건 그 대기업들이요. 우리가 맨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했는데 AI 트랜스포메이션, AI로 전환을 하거든요. 네. GS에서 뭘 하고 있냐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검사를 항상 받아야 되는데 이걸 네, 종이로 했거든요. 네. 이거를 챗GPT랑 생성형 AI를 블록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내가 어떤 상황에 공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에 맞게 딱 안전 내역서가 나오고 그걸 온라인으로 해서 학습하는 걸 자동화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개발자가 만든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문제를 느낀 일반 회사원이 그 GS에서 이제 레고 블록처럼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게 내부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걸로 그냥 뚝딱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에 있는 현장의 아이디어들이 AI로 쉽게 해결되는 것들이 아마도 올해 내년에 우리가 네. 되게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요. 시간이 끝났는데 그래도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같은 우리가 이제 오늘 AI의 활용법 지금 AI 툴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네네. 어플리케이션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수십만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지만 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건 예를 들어 저는 팀앱은 매일 사용하고요. 그렇지만 뭐 자주 쓰는 앱은 10개, 20개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AI 툴 역시도 어떤 사람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산업 지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의 몇 가지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 툴이 되지 않을까. 네. 이건 어때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언제까지 이렇게 쓸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앱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시면요. 네. 앱이 너무 많으니까 뭐가 있지를 못 찾아요. 그래서 그때는 앱을 설치하는 법이나 앱에 대한 종류를 책으로 잡지처럼 배웠잖아요. 네. 이 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앱 50개 사용법을 넣어놓은 이유가 이걸 다 설치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이런 거 내가 써보면 되겠구나. 이런 거 한두 개 경험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써보셔야 되는 이유가 앱스토어 처음 생겼을 때는 공짜로 막 풀어줬던 거 지금은 유료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쓰려면 돈 들거든요. 지금 비슷해요. 아직까지 AI 도구들이 무료가 많고 손해보면서 공짜로 풀어주는 게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써보셔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나에게 맞는 걸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써봐야 된다. 오히려 아는 것보다 해본 것만큼 알게 되는 게 AI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댓글창에 방금 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우리 코스피 200 올라갈 건지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저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네, 어렵지 그냥 않아요. 여기 보면 언어 모델들이 있으니까 네. 보셔가지고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 챗GPT 하셔도 되고 뭐 여러 네.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해보시면 기본적인 됩니다. 것도 유료 모델이 조금 더 답이 나아요? 네, 유료 모델이 조금 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네. 대부분의 유료 모델이 무료로도 쓸 수 있는 횟수를 제공해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해보시면 우리처럼 되고요. 하루에 서너 번 쓰는 사람은 아직까지 네. 굳이 유료 네, 모델 안 해도 그리고 되는 거죠? 검색하시는 분들은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 같은 앱도 써보셔도 좋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